우리가 사랑은요, 무엇이라고 정의할까 할 때 심리학적으로 보면, 생화학적으로 보면 사랑은 호르몬의 장난이다. 사랑은 호르몬의 장난이에요. 이 호르몬만 잘 이해를 해도 서로 간에 남녀의 사랑의 성공률도 높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은 에로스 사랑, 첫눈에 반하고 루더스, 유의적인 사랑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호르몬이 작동할까요?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주 격하게, 아주 격동적인 호르몬이에요. 도파민, 아주 희열과 쾌감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떤 쾌감과 쾌락적인 측면에서의 자극을 추구하죠. 사랑의 초기에는 적어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극시켜 줄 때 남자들은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극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의 자존심을 띄워주는 게 좋죠. 외모도 중요하지만 남자들의 남성성을 자꾸 인정해 주면 좋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단순하다니까요.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여자들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 오빠를 할 때, 오빠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듬직해. 뭐가 듬직해? 그럼 뭘 하나를 해도 나에게 신뢰감을 주고, 나는 그런 오빠에게 기대고 싶어. 그러면 남자는 기대뿐만 아니라 더 기댈 수 있는 걸 더 주게 돼요. 응? 선물도 더 주게 되고. 남자는 단순하다니. 근데 이제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호르몬적으로 옥시토신이 쉽게 얘기하면 흐뭇함 아니면 아픔을 치유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날 때 보면 산통을 겪죠. 산통을 겪으면서 뭐래요? 죽어도 둘째, 셋째는 안 난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나. 그죠? 왜 그러냐면 옥시토신의 장난이에요. 산통을 잊게 만들고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해줘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아드레날린처럼 도파민처럼 막 격렬한 그런 호르몬이 아니라 흐뭇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남자들은 무엇을 공략해 줘야 돼요? 여자의 흐뭇함을 채워줘야 돼요. 이걸 뭐 격렬하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 여성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자들에게는 뭔가 흐뭇함을 채워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뭘까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백을 사줘야 돼요. 남자들은요 사냥꾼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차를 좋아해. 빨리 가서 사냥을 해갖고 와야 돼요. 여자들은 채집형의 인간이잖아요. 뭘 담아갖고 와야 돼. 어디다 담아와야 돼. 백에다 담아와야 돼. 이게 백을 좋아하는 건 진화론 쪽 굉장히 좋아하시네. 진화론 쪽으로 온 거야 이게. 근데 어떤 백? 명품 백을 사주면 흐뭇해. 믿음직해 또. 에? 이게 그냥 이 백에 대한 그 관심은요 이 DNA 속에 담겨져 있고 집단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라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 굳이 명품백은 아니더라도 뭔가 나를 위해서 조금 신경 써준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를 위해 양보해 준다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걸 막 굳이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서 나를 따르라, 아니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면 여성들은요 따라오는 것 같지만 절대 안 따라옵니다. 나중엔 자기의 세계를, 독립된 세계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 왜? 그런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지 못해. 잠깐은 함께 할 수 있죠. 또 하나, 여성들이 좋아하는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이에요. 행복의 호르몬이에요. 이 세로토닌을 줘야 돼요.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좋은 것들이 뭐예요? 나의 그 취미를 이해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주고, 내가 변한 것을 알아주고, 머리 스타일이 변했는데도 몰라주고, 내가 화장을 했는데도 못 알아주고, 심지어 바지만 입다 치마를 입었는데도 몰라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걸 행복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남자라는 평가 속에 결국은 그 사랑은 진행이 안 돼요. 근데 남녀 누구나 사랑을 할 때 함께하는 호르몬이 바로 뭐예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랑이라는 게 무서운 게, 사랑을 할 때 이 뇌의 기전은요 마약에 중독됐을 때 그것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마약을 쓰자는 건 절대 아니고, 그만큼 뇌에서 작동하는 그 기전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어떤 희열감과 쾌락감도 있다는 거지만, 페닐에틸아민이 딱 우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눈에 콩깍지 끼는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면요 아픔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어. 엔돌핀 그 이상의
굉장한 그 효력을 나타내는 게 페닐에틸아민이에요. 이때 되면 의사결정 능력도 딱 없어져. 상대방에 대한 외모에 대한 평가도 없어져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선택했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저 호르몬이 작동하기 전에 제가 심리학적으로 폭탄주를 제가 알려줬어요. 폭탄주에 의해서 술이라고 하는 게 뭐가 나타나요? 맥주 안경 효과라는 게 나타나요. 우리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보게 되면 이 후두엽에 맺히거든요. 근데 약간의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해.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외모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재미난 얘기, 좋았던 기억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그때 내가 그 술만 안 먹었으면 이라고 후회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죠. 그럴 때일수록 제가 어느 퀴즈 프로에 나가갖고 상금을 3천만 원을 탔어요. 진짜로. 그 상금을 탄 거를 딱 우리 백이성 캐나하고 넷이서 퀴즈쇼에 나가가지고 넷이서 3천만 원, 750만 원이잖아요. 710만 원 세금 띄고 받았는데 그걸 우리 집사람에게 딱 주는 거예요. 딱 주고 알아서 그냥 써.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후회할 때쯤에 대해서 뭔가 자기에게 기대치도 않았던 게 가니까 후회하려도 말도 딱 정리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제가 결심중독 책이라는 책도 썼는데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작심삼일일까요? 3일 동안에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이 분비돼 가지고 3일 만에 이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작심삼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때 또 작심을 또 해야 되고 그 결심에 대한 노트를 작성해서 자기를 자꾸 채찍질을 해주고 유지해 나가야 돼. 그래서 21일이 되면 뇌에서 그걸 익숙하게 되고 63일이 되면 몸에서 그걸 체득하게 돼서 결심이 이루어지더라는 게 이제 심리학의 설명이거든요.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게 바로 그냥 지속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페닐에틸아민도 어느 시점이 되면 한 달 정도 무렵이 되면 또 사라지기 시작해. 그때 되면 또 좋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사람은요, 이게 뇌물이 아니야. 무슨 법에 걸리는 뇌물이야. 사랑하는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상호성의 법칙이 있어야 돼요. 주고받음이 있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준다고 그 사랑이 유지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면 인류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선물을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은 선물을 주면 받을 의무가 있다는 거죠. 받으면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호적으로 왔다 갔다 해줘야 서로 간에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는 사랑을 막 주고 한쪽에서는 받기만 한다? 그거는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